자,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 준용 규정, 구속 그 부분에 있는 그 준용 규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할 때 이것을 이제 앞에 있는 규정들을 준용을 하는데 어떤 것을 그 준용을 하는지 수사 단계에서 구인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법원 단계에서 구인하는 그 조항을 그 구인할 때 수사 단계에서 구인할 때 준용하는 거죠. 구인에 효력해가지고 구인한 피의자, 이건 이제 피고인이니까 법원에서 하니까 피고인인데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그 체포된 사람은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효력에서 그냥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구인한 사람은 그 사전구속영장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체포되지 않은 상태니까는 어떻게 법원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구인장 발부해서 데려온다 그랬죠.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 이렇게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 법원에서 할 일이죠, 이거는. 71조의 이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하고 기록을 검토할 때 이 사람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데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다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일단 법원에 왔으면 아무튼 24시간 내에 24시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규칙 96조의 11 구인 피의자의 유치 등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피의자를 법원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말하겠죠.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방식, 체포영장의 방식 이거 계속 나오죠. 구속영장에는 성명, 이거 이미 봤던 내용들이죠. 인상, 체격 이런 것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주거를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구속영장 방식. 81조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이렇게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체포영장 마찬가지였죠. 구속영장 수총을 작성해서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해야 된다. 연고지가 여러 군데라든지 사유가 있겠죠. 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촉탁.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한다.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인치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는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였죠.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고하고, 그러니까 좀 옛날 용어죠. 발부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항의 집행을 완료할 때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그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86 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87조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요거 이제 구속 통지거는 체포 통지할 때 마찬가지로 여러 번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의사 진료받을 수 있고 접견 수진할 수 있고 변호인 의뢰,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 의뢰할 수 있고,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수사기관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할 수 있다, 압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체포와 피의사리 통지. 구인할 때도, 구인은 이제 경찰이 하잖아요. 경찰이 하는데 구인할 때도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피의자를 구인하는 경우에는, 구인에 준용하는 거니까는 피의사실의 요지, 구인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면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에 이 사람이 변호인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 변호인 선임하겠죠. 그렇게 이제 재판부에서. 조서의 작성 방법.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 준용. 피의자 구인해가지고 피의자 신문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할 때 그 준용하는 규정이야. 48조 조서의 작성 방법. 그러니까 사무관이 조서 작성한다. 법원 사무관. 조서에는 이런 식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번역인의 진술을 기재하고 선서하지 아니한 땐 그 사유. 읽어주거나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해서 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한다. 진술자가 증거 변경에 청구를 할 때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판조서,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공판조서에는 각 사항,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해서 이런 것들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어서 조항이 좀 많네요. 공판조서의 서명, 공판조서에는 구인해가지고 이제 그 신문한 그 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속기 녹음 영상 녹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 사료용은 속기하게 하거나 영상 녹화할 수 있게 하도록 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에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나 마찬가지니까. 피의자에 대한 신문. 구인해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 준용하는 거예요. 276조에 이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 해가지고 신뢰관계자 보호, 신뢰관계자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